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순환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순환과 온몸 순환을 여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하나쯤 없어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난 물, 이산화탄소, 노폐물 같은 것을 돌려받은 다음에 각 기관으로 보내줘야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순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혈액의 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간 적혈구가 돌아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간 다음에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맥은 다시 심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폐든 온몸이든 이러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연결된 것은 다시 심장이라는 중심부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간 적혈구가 돌아오는 까닭은 이러한 혈관들이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맨 처음에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요, 나중에 배울 호흡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것이 바로 순환계입니다. 이렇게 조직세포에 전달되게 되면은 세포로 가게 되는데 이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연소를 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보고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포호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환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몸속에서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보고 우리는 순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근육질로 된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혼자 쿵떡쿵떡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쥐어짰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혈액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이 순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심장 때문입니다. 심장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심방과 심실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을 심방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고 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은 몇 개가 있냐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이라는 게 있고요. 아래쪽은 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쳐다볼 때의 우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연예인이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있죠? 그렇죠. 오른손을 들고 있죠. 이쪽이 바로 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이 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준만 안다면은 심방과 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 그리고 아래쪽이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걸 어떻게 외우느냐? 방실방실, 방실방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측이고요. 여기가 좌측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위쪽이 심방이고 아래쪽이 심실이라는 점만 기억한다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방하고 심실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심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맥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맥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은요,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방은 정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정맥과 폐정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피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심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실 같은 경우는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쥐어짜면서 혈액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심실은 폐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은 대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심실에서 나가고 심방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실에서 밖으로 나간다.
심방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집에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가면은 정말 많이 지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방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놀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에서 나가고 방에서 들어가서 놀아야 돼.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에서 나가고 심방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주면은 매우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 근육층의 두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심실이 심방보다 두껍습니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는 건데 왜 여기가 이렇게 두꺼울까요? 이 심장을 쥐어짜서 우심실하고 좌심실 같은 경우는 온몸이나 폐로 보내는 겁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갈 때는 가까운 곳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필요가 없는데 우심실에서 폐동맥,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갈 때는 폐나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멀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엄청 멀리까지 보내려면 엄청나게 강하게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어짜다가 보면은 피가 거꾸로 역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네 군데가 바로 판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하나가 있고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심실, 폐동맥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판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혈액의 이동 방향의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장의 모든 명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순서는 온몸을 먼저 돌게 될 겁니다. 온몸을 돈 다음에 심장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이 심장으로 왔다가 폐로 가게 되겠죠.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맥이겠죠. 그런데 온몸에서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대정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라는 표현이 온몸이라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온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번째 그 심장의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심방이라는 거고요. 우심방입니까? 좌심방입니까? 그렇죠. 이쪽을 우심방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심방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심실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판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여멀건한 거를 보고 우리가 판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심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우심실에서 이제 폐로 내보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을 보고 우리가 동맥이라고 했고요. 폐로 흐르기 때문에 폐동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동맥 사이에서는 또 판막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을 거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폐로 가겠죠. 폐로 갔다가 다시 이제 깨끗한 산소를 받아들여서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폐정맥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폐정맥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들어오는 방을 보고 우리는 좌심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심방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이 사이에 또 판막이 있고요. 좌심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좌심실에서 이제 이 깨끗한 산소는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온몸으로 보내기 때문에 대라는 말이 붙이게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동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 대동맥이나 폐동맥으로 내보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육이 두꺼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판막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밀어줄 때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안쪽은 몇 개의 심방과 몇 개의 심실로 구별됩니까? 어떻게 외우자고 했었죠? 방실. 그러니까 방실이죠. 심방이 몇 개? 2개. 심실이 2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방벽과 심실벽 중 더 두꺼운 것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더 두껍다고 했죠. 여기가 심실 쪽이 있는 데죠. 그래서 심실 쪽이 있는 쪽이 조금 더 근육이 더 두껍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판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방하고 실 사이에 있고 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도 방, 실, 동맥이죠. 그래서 방하고 실 사이에 하나 있고 실하고 동맥 사이에 하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심장이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을 설명해보자. 자, 대정맥으로 들어온 다음에 심방하고 심실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폐동맥에서 폐정맥으로 들어왔다가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대동맥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장 박동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쥐어짰다가 펼쳤다가 하면서 춤을 추고 있죠. 이러한 원리가 바로 심장 박동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은요, 심장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수축하고 이완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펄스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을 할 때는 혈액을 심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고요.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액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심방과 심실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심방과 심실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이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완 과정을 하게 되면 심장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혈액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방이 수축이 되게 되는데 혈액이 모두 심실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심방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실 수축 같은 경우는요,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 온 힘을 쥐어짜면서 폐나 온몸으로 이렇게 혈액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실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인데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 경로는요,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거쳤다가 대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심장 밖으로 나가면서 폐동맥을 거친 다음에 폐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온몸을 도는 곳이 있고 폐를 도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몸 순환에서는 이러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세포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이 다시 혈액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을 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요. 좌심실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했다가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세혈관 속 혈액에 담겨져 있던 산소랑 영양소를 온몸의 세포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온몸의 조직세포로 보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조직세포에서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것과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혈액으로 보내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폐순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산화탄소를 담아서 왔잖아요. 심장에서 다시 보내져 가지고 폐로 가게 되는데 이런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게 되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모세혈관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오는데 폐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깨끗한 산소를 받아오는 과정이 바로 폐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겠죠. 받아온 다음에 대정맥을 타고 간 다음에 우심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심방으로 간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폐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는 버리고 산소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서 폐정맥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과정을 온몸 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위쪽의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세포는 이러한 순환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 그리고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뺀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있을 거고 산소가 적게 포함된 혈액이 있을 겁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보고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산소가 적은 혈액을 보고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폐순환에서 잠깐 살펴보자면은 폐에서 깨끗한 산소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폐정맥 거쳤다가 좌심방, 좌심실을 거쳤다가 대동맥을 가는 요 과정까지는 산소의 양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온몸의 묘사혈관에서 산소를 줘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대정맥을 거쳤다가 우심방, 우심실을 거쳤다가 폐동맥을 거쳐서 폐에서 산소를 받기 전까지는 정맥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해서 폐로 가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혈액을 보고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고요. 산소가 풍부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가능한 것을 보고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폐순환하고 온몸 순환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제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파스텔 톤은 이렇게 폐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파스텔 톤 색깔은 온몸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나올 이 네모칸의 용어가 있는데 이 네모칸의 용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정맥혈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동맥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좌심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나간다. 어디로 나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대동맥으로 간다고 했었고요. 대동맥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거치게 됩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제 대정맥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심장으로 들어가는 방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심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온몸 순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심방도 온몸 순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심방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죠? 우심실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폐순환인 거예요. 우심실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폐동맥으로 나가게 된다고 했었고요. 폐동맥은 폐의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포에서 받은 산소가 보충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정맥을 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폐순환입니다.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이동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온몸을 순환하고 폐를 순환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심방이라고 했었고요. 아래쪽은 심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심방, 우심실, 반대쪽은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 땡땡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모세혈관이죠.
온몸의 모세혈관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고요. 폐의 모세혈관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 중 땡땡은 조직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혈액순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순환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온몸 순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폐순환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요거는 조직세포에 전달하는 것은 온몸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 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래쪽은 뭘까요? 그렇죠. 산소를 받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폐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동맥에는 판막이 있다? 동맥에는 판막이 없죠. 자, 좌심실과 우심실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의해 운반된다. 아니죠. 산소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운반된다고 했죠? 혈구에 있는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물질이 교환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말이 없죠.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폐정맥보다 폐동맥을 흐르는 혈액에 산소가 많이 포함된다. 자, 폐정맥 같은 경우는 제가 산소가 많다고 했었습니까? 적다고 했었습니까? 산소가 많죠. 폐에서 산소를 전달받아서 폐정맥으로 가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요. 근데 폐동맥 같은 경우는 산소가 적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걸 보고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하자고 했었고요. 산소가 적은 걸 보고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혈액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틀린 말이고 적게 포함된다라고 적어 주셔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시간에는요,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호흡의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가 폐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